안녕하십니까. 텐트커피 위철원입니다. 오늘은 해외 로스터 엿보기 첫 번째 시간 인텔리젠시아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미국의 3대 커피 하면 첫 번째로 인텔리젠시아, 스톰타운, 보통은 카운트 컬처를 넣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이 세 개의 이제 이 커피가 되게 유명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 카운트 컬처가 빠지고 요즘 추세가 여기에 블루보틀을 넣더라고요. 뭐 이게 별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3대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커피를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이 미국 쪽에서 오는 어떤 스페셜티 시장이 이제 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커피의 이제 선두주자에 있었던 것이 인텔리젠시아인데 뭐 인텔리겐차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텔리젠시아. 시카고에서 이제 커피가 처음에 이제 기반이 생겼어요. 지금은 LA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때 이 업체가 제일 핫한 업체였죠. 당시에 어떤 미국식 일본식 좀 약간 좀 무섭고 무겁고 좀 근엄하고 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막 문신도 하고 젊은 감각의 인텔리젠시아 커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이렇게 떠올랐던 시장 같아요. 제 처음에 커피를 시작할 당시에. 근데 이 커피들은 이제 지금은 이제 뭐 JAB라는 그 홀딩스 여기에 인수됐죠.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4천억에 네슬레에 인수되고. 그래서 이 제일 큰 이제 업체들이 둘이 이제 싸우고 있는 와중인데 어쨌든 이 친구들은 어떤 브랜드를 키운 다음에 이제 팔아버리니까 얘기가 길었습니다. 어떤 커피의 어떤 이제 큰 어떤 뭐 흐름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이 업체가 커피를 어떻게 볶나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업체들이 어떻게 커피를 볶냐를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이제 카피를 해야 되니까 찾아본 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잘 공개를 합니다. 로스트 매거진 같은 데다가 자기가 어떻게 볶았다는 걸 갖다가 그냥 공개를 하죠. 철저하게 그거를 이제 숨기는 어떤 도제식의 어떤 일본 커피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쿨한 거죠, 사실. 그래서 인텔리젠시아 로스팅 프로파일에 대한 제가 내용을 이제 뭐 이렇게 뭐 공개는 아닌데 뭐 있는 자료를 그냥 번역한 거니까 어쨌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핫하죠, 인텔리젠시아. 제일 멋있고. 처음에 제가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보고 정말 울었습니다. 정말 눈물 흘리고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눈물이 어떤 좌절감 같은 것도 되고요. 어떻게 커피가 이렇게 맛있을까? 당시에 제가 홍대에서 그 커피숍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지인이 이제 그 인텔리젠시아 빨간색 병에 봉투에 담긴 커피를 갖다 줬는데 한 잔, 카푸치노 한 잔과 에스프레소 한 잔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푸치노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걸리는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고 당시에 그 카라멜과 뚜렷한 카라멜과 오렌지 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은 먹어보니까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만들어낸 업체도 많을 뿐더러 인텔리젠시아 커피를 최근에 먹었을 때는 어떤 그런 감동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제 회사가 커지고 뭐 이렇게 회사가 인수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좀 사라졌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인텔리전시아가 생각하는 이제 로스팅 철학이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스팅은 생두에 대한 예술과 과학의 역동적인 조합이다. 커피는 생두는 어떤 카라멜라이제이션, 카라멜처럼 변환되는 곳에 향을 입히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로스팅에 대한 어떤 철학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로스터의 목적은 많은 잠재적인 향을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게 만드는 거죠. 언락하는 것이고 커피 고유의 캐릭터를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능숙한 화가나 전문적인 운동선수다. 많은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또한 적절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그냥 해석한 것 뿐이죠. 예. 그래서 이 인텔리전시아의 어떤 로스팅 프로파일을 제 커피에도 많이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 때도 많은 영향을 사실은 준 거죠. 예. 그래서 인텔리전시아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똑같이 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마트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만델린 같은 경우에는 그 시러피한 맛과 풀바디드 어드니스, 그 풀바디, 그 바디가 강한 어떤 그 만델린의 수마트라의 그 얼티한 맛, 그러니까 이 흙맛, 이런 씁쓸한 맛을 하기 위해서 롱바디, 그러니까 바디감을 만들기 위해서 길게 가져간다 그랬죠. 제가 로스팅 수업을 할 때 바디감을 높이는 프로파일에 대한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 편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디감을 높이기 위해서 좀 길게 가져가고,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는 짧게 볶는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맛을 강조하는 프로파일에 보면 그게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편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텔리전시아가 쓰고 있는 로스터는 그 23kg짜리 한 대와 그 90kg짜리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대와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다 이제 근데 이 로스터가 1950년대 캐스트 아이언, 그러니까 주물로 된, 그죠? 솥단지로 된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생산된 철을 이용한 로스터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마케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미국도 통하고 우리나라도 통하는 뭐 솥단지, 우리 기계는 뭐 특별한 기계.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고도 로스터인데 우리나라에도 몇 대 지금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뭐 인텔리전시아 쳐보면 이제 영상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뭐 블로그 같은 거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제가 본 영상이나 사진은 옆에서 이제 가스가 나오고 밑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드럼 로스터, 꿈의 로스터죠. 네, 최고의 로스터. 네. 자, 그런 로스터를 사용을 해서 콩을 볶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또 이제 그 로스팅 일단은 실력이 있는 거죠. 일단은 실력이 있고 재료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내 로스팅 프로파일을 알고 있어도 비슷한 커피를 못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텔리전시아, 스톰타운, 카운트컬처 다이렉트 트레이드를 하는 카페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기계로 이제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자체도 이제 그 공개가 되는데, 자, 어떻게 해놨냐. 일반적으로 프로파일이 15분 정도 볶는다라고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15분 정도 볶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좀 짧게 볶아야 되는 게 있고 좀 길게 볶아야 되는 거, 이 차이를 좀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한 그 카라멜 맛이 너무 뚜렷하게 났기 때문에 이 카라멜 맛이 그때는 지금은 또 이제 바뀌었을지 몰라요. 당시에는 굉장히 그 카라멜 맛에 이제 꽂혀 있었던 것 같아, 이 친구들이. 그리고 스타벅스랑 이렇게 차별화되는 어떠한
그 1, 2가 스타벅스가 1, 2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아라비카를 썼다고 하면 이 친구들은 스타벅스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굉장히 커피를 라이트하게 볶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의 신커피가 시작됐는데, 일단 스페셜티한 커피 맛을 주기 위해서 재료에 의존하는, 또한 짧은 로스팅, 그리고 신맛이 강조되는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이제 차별화를 둔 거죠, 스타벅스와. 그래서 아주 굉장한 효과를 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수많은 아류들이 나오고 지금 커피 한국의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추종자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직접 인텔리전시아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서 거기에 물려가지고 이제 매장에서 나가는 업체들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업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총 로스팅 시간은 15분입니다. 그죠? 15분이 로스팅을 하고, 투입 온도가, 그러니까 얘들은 우리는 이제 그거 변화를 시켜야죠. 여기 440, 뭐죠, 이거? 뭐, 하여튼, 화씨, 섭씨, 뭐이죠? 이게 화씨인가요? 예, 화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변화를 440도에 투입을 시키는 거죠. 440도에. 근데 이게 이제 변환되면 몇이야? 226도인데, 우리가 원래 했던 전에 이제 로스팅 프로파일 그거 할 때 했던 그 온도랑 거의 흡사하죠. 바꾸면 226도입니다. 226도씨에 투입을 하는 거고, 바텀 아웃이, 터닝 포인트 바텀 아웃이 언제 오냐? 바텀 아웃 시간은 나오지 않았는데, 220도까지 떨어뜨린다. 하시 220도, 220도로 떨어뜨린다. 220도를 변환시키니까 얼마죠? 104도. 그죠? 그러면 투입 온도는 보통 바텀 아웃을 한 15분으로 받기 때문에 한 2분 정도로 맞추면 되겠죠? 네. 2분 정도로 맞추고 104도다. 그쵸? 여기가 220도, 226도에 떨어뜨려서 104도 여기까지 왔다. 그쵸? 올라가는 거죠, 쭉. 그쵸? 그런 다음에 1차를 10분에 터뜨린다. 1차를 10분에 터뜨린다. 그리고 15분에 2차를 터뜨린다. 한 5분 정도의 텀이 있네요. 네. 세컨드가 15분. 일반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전형적인 드럼 로스터. 근데 당시에 이런 걸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죠. 어떤 가이드를 잡을 수 있었으니까. 당시에 어떤 로스팅 프로파일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인텔리전시아의 어떤 이러한 프로파일은 굉장히 도움이 저한테는 많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의 2차, 10분의 1차 전반적으로 이렇게 로스팅 프로파일을 가지고 간다. 좀 이렇게 요약을 하자면 그냥 하죠. 220도, 100도, 그죠? 220도의 투입, 100도의 바텀 아웃,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나가고, 여기에서 10분의 1차가 도달을 하려고 하면 열을 빨리 받겠죠? 그죠? 굉장히 시간당 열 오름이 지금 급하게 로스팅을 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10분의 1차가 왔다는 거는, 굉장히 100도에서 200도, 1차 온도가 193대 넣어요. 193도. 193도. 380 화씨. 그러니까 193도에 1차 왔다. 예. 이거는 굉장히 빠른 거죠. 예. 그러니까 8분의, 그죠? 거의, 8분의, 거의, 몇죠? 얼마인가요? 8분의 거의 100도 가까이를 올려버렸으니까, 그죠? 100도 가까이, 104도라고 치면 100도 가까이를 올려버렸으니까 8분에 올라가면 1분의 10도 이상 더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게 로스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텀은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서 급격히 올라가는 이 프로파일은, 그리고 이 프로파일에 맞춰서 이 카라멜, 그러니까 더 카라멜을 강조하려고 하면 더 늘리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어떠냐 좀 잘 맛있게 나오는 프로파일이죠. 그냥 근데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프로파일이고, 그죠? 우리는 뭐 더 버라이어티한 커피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우리 8분의 1차 터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조금 안정적으로 가면서도 충분히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근데 좀 실수가 안 나는 기계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 캐스트 아이언 약간 그 기계 자체가, 고도라는 그 로스터 자체가 프로밭이 고도는 인수했습니다. 즉 결국에는 대형 라인은 프로밭이 가지고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소형 라인 만드는 회사에서 나온 애들이 지금 기센인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텔리젠시아의 로스팅 프로파일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덧붙여서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 시시각각 변하는 어떤 가스 레벨이라든지 시간, 온도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된다. 칼라에 대한 체크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불과 몇 초 상간에 향이 달라지고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로스팅 전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팬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배기의 중요성을 다룬 거죠. 배기의 중요성이 다뤄가지고 그 스모크, 연기와 어떤 가스 이런 것들을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자기는 배기 능력이 있고, 그 위에 있는 애프터 버너 자체도 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는 배기를 완벽하게 자기들이 통제하기 때문에 이제 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지, 좋은 기계를 가지고 있으면 배기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것이지, 배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이 친구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아는 거죠. 예, 배기와 열과 배기의 어떤 조화가 어떤 안정적인 커피 맛을 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텔리젠시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